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당정이 잠시 뒤죠. 7시 30분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협의회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좀 지연된 상태죠. 40일 이상 지연된 상태인데 오늘은 좀 결론이 나올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해를 봤더니 지난해 평균 한전이 킬로와트당 한 155원 정도의 전기를 사와서 이거보다 35원 이상 저렴한 120원 정도의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 적자가 32조 원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무려 이제 적자 해소하기 위해서 51.6원을 연간 올려야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4분의 1, 13.1원을 올렸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에 누적 적자가 6조 원이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한전이 올 1분기 들어서도 여전히 킬로와트 시당 한 174원 정도에 사와서 147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킬로와트 시당 팔 때마다 27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21년부터 누적된 한전의 적자가 무려 45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이게 막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아니 2분기 지금 오늘 5월 15일이에요. 네. 이미 2분기 절반이 흘렀어요. 오늘 인상안 발표하면 사실은 내일부터야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만 이제 2분기 요금 인상분을 받게 수령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 얘기로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한 7원에서 한 8원 정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13.1원을 올려야 맞지만 이렇게 되면 또 전기료 폭탄에 대한 민심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한 달 반 이상 지연된 이유가 지금 민심을 계속해서 보는 거였거든요. 예. 계속해서 지금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7원만 인상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물가에 미치는 파장은 좀 있죠. 지금 4인 가족 기준 평균 전기료를 한 307kW를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이라면 2,400원 정도 오른 59,000원대 거의 6만 원에 가까운 전기요금을 발표하게 되는데 물론 앞서서 이제 한전과 가스공사가 자구책을 발표했어요. 여기에 당초 알려진 것보다도 더 한전은 20점 플러스 알파 5조 원 더 추가가 돼서 25조 한 7천억 원 규모이긴 한데 사장까지 이제 이 사임을 발표하긴 했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자산 매각이나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그나물의 그 밥 아니야? 이거 한 실현 가능할까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요금도 인상이 유력하잖아요. 이건 그럼 얼마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스요금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좀 커졌는데 네. 이게 사실은 올해 1분기에는 가스요금이 동결이었어요. 야, 그러면 겨울에 있었던 난방비 폭탄은 뭐야라고 하실 텐데 지난해 가스요금을 무려 4번 인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압으로 올렸던 것들이 실제로 설날 가장 추워서 난방을 가장 많이 했던 시기에 날라온 고지서를 보고서 소비자들이 충격을 먹었던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1분기에는 야 전기요금하고 같이 인상되면 워낙 이제 반발이 크니까 동결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2분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1분기 가스요금 동결하다 보니까 미수금이 더 늘었어요. 지금 이 가스공사의 경우에도 지난해 말 미수금이 8조 한 6천억 원대, 올해 3조 원 더 추가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1조 6천억 원대 미수금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지난해 4번 올린 것만큼은 아니겠지예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폭이 메가주울당 5원 47전 가량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거보다는 좀 낮겠지. 일부에서는 훨씬 낮은 한 1에서 2원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가스비 폭탄을 맞으니까 사람들이 가스비 사용을 줄였어요. 실제로. 서울시의 지난 2월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 물량이 한 달 전에 비해서 무려 27%, 1년 전에 비해서 6% 줄였거든요. 사실은 이 불편한 진실이 뭐냐? 전기가스 요금이 우리는 좀 민영화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유럽은 더 심각해요. 유럽은 사실은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할 정도로 전기가스 요금 때문에 난방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이제 정치적 어떤 이제 이 포퓰리즘 때문에 상당히 좀 인상분을
좀 미루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세대가 쓴 것을 우리가 물고 가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다시 이 미래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한테 물려줄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다지 이제 인상폭을 줄이는 것이 해법만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인상 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소폭이라는 평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인상이 그동안 이제 적자 때문에 발생했던 한전이나 한국가스공사의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제가 이제 2026년까지 한전의 이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년에 적어도 51.6원 정도 킬로와트당 인상분이 발생한다라고 이미 정부가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 로드맵대로 1분기 인상을 해보니 전기요금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너무 많이 올랐던 것 때문에 눈치 보다가 지금 한 달 반을 이끈 겁니다. 예.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요금 인상에서 당장 내일부터 소급 적용을 해도 2분기는 절반밖에 정상적인 요금 처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인상폭도 13.1원이 아니라 거의 절반 이하거든요. 여기다가 다시 3분기 인상 요인 언제 발표해야 되느냐? 다음 달 발표해야 돼요. 6월 정도가 되면 3분기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안을 또 내놔야 되는데 이게 3분기는 계절적 특성상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예. 이제 이 냉방철입니다. 저 에어컨 전기 폭탄 우려가 또 불거질 수밖에 없어서 큰 폭의 인상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럼 하반기는 어떠냐? 하반기 4분기에는 다시 또 가스 요금과 네. 그리고 이제 내년 선거가 또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13.1원이라는 그 폭을 인상하기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한전이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산 이제 사원 전기 요금을 팔 때 저렴하게 팔수록 손해인 구조다 보니까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내야 돼요. 한전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게 단기 자금 시다를 교란하는 요인이거든요. 올해 1분기만 한전채가 약 8조 원 이상 이제 이 발행이 돼서 지난해보다 17% 이상 늘었는데 지난해만 1년 전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한전채 발행 물량이 늘다 보니까 이 한전채 발행에 따른 하루 이자분만 38억 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부는 어쨌든 이 일반 가정용의 경우에는 조금 요금 폭탄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할부 납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사실은 신용카드 할부하고 똑같거든요. 네. 네. 부담은 똑같은데 조금 나눠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빠르게 작년에 높이면서 대출금리도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시장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라고요. 맞습니다. 기준금리는 사실은 계속 올라서 2번 동결됐을 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빨리 선행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2년 전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결 2번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오히려 이제 시장금리는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의 혼합형 고정형이라고 하는데 대출금리 최하단이 연 3.68%까지 낮아졌어요. 올해 초와 비교하게 되면 이 고정형의 경우에는 1.14%포인트나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좀 낮아졌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지표금리라고 할 수 있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인하폭을 보게 되면 0.68%이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폭이었던 1% 넘지 않거든요. 자, 이 얘기는 사실은 은행 위기, 미국의 실리콘밸리 부도 사태 이후로 약 국내외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긴축 종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금리에 먼저 선반영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지금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지적을 내놓으니까 은행들이 이 가산 금리를 약간 마지못해서 예. 내린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이제 대출금리 인하에는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부채가 축소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는 하잖아요. 실제로 좀 실현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금리가 다시 내려가면 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또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계 대출부자 이자 부담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금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데는 이 회색 코뿔소라고 불리우는 가계 대출을 좀 억제하려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물가 잡기 위한 용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대출 금리의 이제 이 인하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신규 가계 대출을 봤더니 1년 전에 비해서 3월에는 무려 86%가 늘었습니다. 예.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18조 원 넘게 늘었는데 어떤 대출이 늘었느냐를 봤더니 주택담보대출이에요. 3월에는 무려 2배, 93%, 4월에는 76%나 급증을 했는데 우리가 대출 문턱을 많이 낮췄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뭐 집값의 60에서 많게는 80%까지 대출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 대출도 지금 3, 4월에 30% 내외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는 떨어지다 보니까 수신성 예금 금리는 줄고 있어요. 4월에만 이 은행에서 예금 금리로 빠져나가는 것이 무려 13조 원 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는 주가 조작 사태도 좀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여파가 커지면서 최근에 주식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문제가 됐던 거죠. 차액 결제 거래 CFT 전수 조사에 좀 나서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18개 증권사를 상대로 해서 이제 CFT 계좌 3,400여 개를 전수조사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집중 점검은 이번 이제 이 SG발 사태가 있었던 2020년 1월부터예요. 국내 증권사 13곳 그리고 해외 증권사 5곳을 포함한 이것이 보유하고 있는 3,400여 개 계좌가 될 텐데 아마 필요하게 되면 계좌 개설이 시작됐던 2016년까지 점검 기간이 확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달에 이제 금융당국이 이 SG발 이제 주가 폭락 사태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 계좌에서 주가 조작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과 연루됐다라는 걸 이제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은 이제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검사하게 되면 보통 석 달 넘게 걸리거든요. 예. 네. 이걸 좀 2개월여 좀 단속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점검하겠다라는 건데요. 만에 하나 이제 시세 조정이나 부정거래 혐의가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SG증권발 우리는 8개 종목으로 특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CJ까지 포함해서 9개 종목으로 특정을 해봤더니 이게 12일 기준 시가총액만 뭐 하한가는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9조 8천억 원, 10조 원 가까이 허공으로 사라졌고요. 네. 이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증권주가 된설이에요. 물론 다울투자증권도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증권주도 그 같은 기간에 거의 4조 원 가까이 지금 시총이 날아가서 거의 이로 인한 이제 시가총액이 한 13조 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또 점검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